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책을 한 권 또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Give to Sell More. 이제 영어로 풀어서 말하자면 Sell More,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기버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표현하자면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좀 그 안에서 의미가 좀 서로 상충하죠. 상충하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가 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 거꾸로 된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세일즈를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이루는 것을 이제 세일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일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세일즈는 고객들이 원하는 바, 그 원하는 그 가치를 내가 계속 만들어서 창조해서 제공하는 것이 세일즈다. 무한 제공을 하다 보면 그게 세일즈로 연결이 되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기도 하겠지만, 나는 우선 계속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공하고 하는 것이, 거기다 목표를 두는 것이 세일즈라는 거예요. 이제 저자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담고 싶은 그런 구절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이제 요 세 줄로 우선 추렸어요. 세일즈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치 창조에 초점을 맞추며 전체 세일즈 과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세일즈의 목표는 가치 창조, 내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세일즈의 초점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다. 나의 실적, 내가 버는 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고객의 관심, 고객이 추구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그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업무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삶을 훌륭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 세일즈, 내가 하는 업무도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저자는 이제 세일즈에서 성공하자면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을 저자는 5가지 덕목으로 이제 추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2개를 뽑고 저 뒷부분에서 하나를 더 뽑아서 이 3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덕목이 탁월함입니다. 가치의 법칙에 따르면 받는 돈만큼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대가를 떠나서 얼마나 큰 가치를 창조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신이 하는 일이 탁월해질 수 있다. 먼저 이제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탁월함은 그냥 일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화 받는 예절, 또 우리의 깔끔한 옷차림, 고객 응대 예절, 이런 것들도 탁월해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지식이나 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수료만큼, 내가 받는 월급만큼만 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둬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가치를 얼마나 많이 제공할 수 있냐, 이걸 목표로 두고 일을 하다 보면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함을 추구하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저는 저 뒤쪽에서 본질로 승부하라, 이런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 신실함을 가지고 왔어요. 진실과 아주 근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신실이다. 신실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한 개체가 분열됨 없이 모든 면에서 항상 일관성을 견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할 때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다. 주변에서 가끔 보면 이제 일상생활할 때의 모습과 업무할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세금도 약간씩 탈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자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그것은 가정에서 이웃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한 개체가 분열됨 없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일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도 그런 면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신실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제가 유념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입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넘쳐나는 사막이다. 항상 변치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신은 사막에서 늘 푸른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자는 여기서 이제 음식점, 맛이 변하는 그런 음식점, 맛이 한결같은 음식점을 예를 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것을 이제 우리 행동의 한결같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한결같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1년, 2년 성실할 수는 있는데 그게 10년, 20년 한결같이 성실하기가 어려운 거고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하고 배려심 있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걸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게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한결같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덕목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10년 전에 본 사람이나 20년 전에 본 사람이나 아, 그 사람 한결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평판에서 시작된다. 이 평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향력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 평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맨인 당신이 버티고 설 자리, 그것이 바로 평판이다.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이 내게 뭘 해줬지 이걸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줬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일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평판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평판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고객이 당신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있는 그 마켓을 웜 마켓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는 그 마켓을 콜드 마켓이라고 한다면 저자는 고객들 대부분은 그 두 곳이 아니라 그 중간 어딘가에서 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역이기에 우리는 그곳을 미지근한 마켓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거래은행의 직원, 아이 친구들의 엄마, 강의를 한두 번 같이 들은 대학 동창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아예 모르지도 않고 얼굴 정도는 알고 이름 정도는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미지근한 마켓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판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서는 평판이 나 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평판이 좋았다면 성적은 좋을 것이고 나의 평판이 나쁘다면 기대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판을 잘 유지해야 하고 이 평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창조해주고 베풀었나 하는 거기서 좌우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였어요.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라. 이거 자전거 배울 때 이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설사 그들이 거부했다고 해도 그들의 실제적인 결정은 그 직후 30초 동안 당신이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다루는 방법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들과 맞서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단호한 거절로 굳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을 모시고 왔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객을 모시고 와서 집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고객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 생각보다 집이 좁네요. 아니면 생각보다 집이 비싸네요.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나오면 그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나의 대응에 따라서 바로 그 30초 안에 모든 상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방어를 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니 쌤님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나오면 아주 잘 빠진 겁니다. 구조도 좋고 이만하면 넓은 겁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정도 평수 가격 이 정도면 아주 싼 거예요. 주변에서 뭐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그런데 여기는 이만하면 굉장히 싼 거다. 이렇게 보통은 상대방이랑 맞서면서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단호한 거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다 분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그들의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다. 이때 당신과 상대방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된다. 상대방의 거부에 대한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공감이다. 마주서서 대결 자세를 취하는 대신 상대방 쪽으로 건너가 그들과 나란히 서서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딱 마주서서 방어하거나 변명할 게 아니라 건너가서 상대방 편에 서라는 거죠. 고객 편에 서서 그들의 고민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이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24평이 작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고객분들께는 냉장고나 시창을 둘 때가 애매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이제 고민해 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일즈는 농사와 같다. 추수의 시점, 즉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는 시점은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은 마무리이다.
하지만 이 사실만은 명심해야 한다. 토양을 비옥하게 일구고 정성을 다해 가꾸면 반드시 추수의 계절이 돌아온다. 창고 가득. 그러니까 추수할 수 있는 시기, 고객이 이제 계약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시기, 계약이 되는 시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객의 마음이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마무리, 끝까지 얼마나 많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느냐, 정성껏 제공하느냐, 이제 그거라는 거죠. 나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만나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자의 책 중에 제가 뽑은 3가지. 탁월함, 업무상 실력에서의 탁월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탁월함, 이걸 갖추고요. 그 다음에 신실함,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걸 한결같이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자리를 잡고 제대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 어떠세요? 이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드는 구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세일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또 고객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갖춰가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성공하실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